자, 다음은 16번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경우죠.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거나 불량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나중에 규제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결정되느냐, 부정된다. 그러면 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 뭐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빠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도시장애인공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개발, 이런 것들이죠. 아까 정비사업도 얘기했죠. 시설, 정비, 개발, 이 세 가지가 주로 문제가 되고, 도시장애인공원 구역도 보통 이제 도시 지역에 이런 자연공원 많이 만들잖아요.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자, 산업유통개발진행지구. 지구지정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니까 입안을 제한한다는 말은 나중에 변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는 행정법적으로는 신청권이라고 불러요. 계획변경 신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입안 제한에 관한 권리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지구 지정 자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 자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구를 결정한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해야 되고, 그 변경 요구를 입안 제한이라고 불러요. 다음 18번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런 입안을 제한할 때 토지 면적에, 아까 우리 5기 얘기했었죠. 5가 많이 나와 5분의 3입니다. 기반시설 5기, 여기는 5분의 4다. 따라서 뭐 3분의 2 이런 거 다 틀린 거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는 기, 5기 기억합니다. 아까 기 하면서 10%도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5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5분의 4다. 왜냐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입안 제한해서 계획이 변경될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토지 면적의 5분의 4에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 19번입니다. 밑에는 읽어보시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 이것들은 변호사 시험이나 590제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 국공유지. 국공유지가 뭐죠? 국유라는 말은, 국유지라는 말은 국가 소유 토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공유지는 뭐예요? 공유지. 여기서 말하는 공은 공공단체인데, 광해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러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토지를 공유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의 일정한 동의 요건이 있는데,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니까 굳이 개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여기다 들이댈 필요는 없으니까 동의가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국공유지는 동의가 필요 없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다음 20번입니다. 자, 관리계획 입안을 받는 자는 보통은요, 국민이, 이건 뭐 변호사 시험 2회 때 사례로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이쪽으로 도로를 깔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이쪽이 더 좋습니다. 바꿔주세요. 이게 입안 제한이거든요. 입안 제한을 할 때는 도서를 항상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관리계획 입안을 받았을 때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막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을 다 입안 제한을 받는 행정청이 감당한다면 이거 너무 우죽순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안 제한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음으로 해서 서로가 신중을 기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음 21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나대지. 나대지는 뭐예요? 건물이 서 있지 않은 나체대지란 말이에요. 나체대지. 쉽게 말하면 나대지는 아직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요.
건조물이라고 하면 주택 이런 시설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 건축을 위해서 산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나이를 묻지 마세요. 나대지, 나이. 나대지는 구역면적의 2% 미만이면 환경성 검토 자체를 면제시켜 줍니다. 2%. 나대지, 나이. 나이를 묻지 마세요. 나대지 2% 기억하십니다. 다음 나이를 묻지 마. 다음 개발 제한 구역. 이거는 뭐 고등고시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은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지죠.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장관이 해야 돼요. 왜 장관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년 총선이 있어요. 총선 가까워지면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무슨 기사가 나요? 공급이 부족하다. 지금도 요즘 나오고 있죠. 공급이 부족해서 막 땅값이 오른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럼 공급 늘리려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나프타처럼 하늘에 지을 수는 없잖아. 토지에다 지어야 되는데 수도권 토지는 이미 어느 정도는 다 개발이 되어 있죠. 그러면 공토 같은 게 없잖아. 어떻게 해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해제해버리거든.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나중에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언론과 다 합세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땅값 내려가요. 아파트 가격 내려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분부를 지펴놓고 나중에 보면 개발 제한구역 해제안이 나와요.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강남 이쪽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의 토지 수요자는요. 지금까지 개발 못했단 말이야. 이게 개발되면 수백 배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각 지자체한테 맡겼다면 얼싸 좋다 하면서 막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받아서 다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토 전체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 이거 지자체한테 맡겼다가 그냥 아예 난개발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다음 국가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 장관이 한다고 했죠. 앞에서. 볼 것도 없네. 시가화예요. 가짜가 빠져있네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뭐예요?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 거죠. 시가화 조정 같은 경우는 이건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 난개발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국가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 국가계획을 책임지는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지.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 관리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처분의 효력은 국민에게 알렸을 때입니다. 언제 알리느냐? 고시했을 때요. 이걸 우리가 보통 개별적으로 처분서가 송달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 이제 조세부가 처분 같은 거 하면 과세 처분서가 송달이 되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때는 고시공고라고 불러. 일간지에 고시공고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데 그때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여기서는 고시일 꼭 기억하세요. 행정계획은 고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는 고시하고 나서 이제 5일 경과시 이런 조문도 있긴 한데 우리는 조문에 나와 있는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알려야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서가 나한테 송달돼서 도달했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해. 마찬가지로 고시공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 결정을 했는데 이미 공사에 착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3개월 내 핵심은 이겁니다. 3개월 내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 자, 기억하세요. 이런 경우에 시가화 조정구역이 결정이 되면요. 앞으로는 단계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일정한 제한이 시작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미리 공사에 착수했어. 그러면 신고가 필요 없다고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뭔가 개발 제한이 시작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한사 푸고 보지. 한사 푸고 나서 우리 이미 착수했어요. 그 이후에 시가화 조정구역 결정이 돼서 우리 이미 착수해서 신고 안 할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화 조정구역 결정됐을 때 이미 공사에 착수했더라도 3개월 내 보통 100일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고를 받아봤더니 시가화 조정구역의 개발 제한에 딱 걸렸어. 그러면은 나중에 신고 수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26번입니다. 용도 지역으로 갔네. 26번. 자, 관리계획도 나왔어요. 관리계획이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에 해당되느냐?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거 먼저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하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알 겁니다. 도관농자 아주 유명한 두 문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도시지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상복합이라고 부르죠. 주상, 공록, 녹을 먹고 산다. 주상, 공락.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 내에서도 그래도 녹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도시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하나냐? 주상공록이란 말이야. 관리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겠죠. 도시지역이 아니라.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도관농자, 도시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도관농자 기억하고 주상복합 떠올리면서 주상공록,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죠. 용도지역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맞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되면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거지. 도시지역으로 본다를 보통 의제제도라고 불러요. 간주라고도 부르죠. 결국 도시지역으로 별도로 결정하지 않아도 결정된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택지개발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자, 다음 29번입니다. 관리지역에서 관리자가 나왔어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지역자, 농림지역으로 보느냐. 지금 농업자 들어가 있네요. 농림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에서는 농업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농림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두 문자로 가는 거야.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농림지역으로 편입시키면 되겠다. 틀린 거 한번 볼 거예요. 앞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자,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의제 간주라고 했죠. 같은 농업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택지개발지구로 되면 아까 도시지역으로 본다고 했죠. 사업이 완료됐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택지개발이 되고 여기에 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이 완료돼서 지구가 해제되면 이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느냐? 개발 끝났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 30번 나왔네요. 준주거지역. 제 동생 중에서 준우라고 있어요. 텅디라고 해서 지금 유튜브 텅디 찾아보면 나와요. 준주거지역은 준호, 5로 기억하세요. 500%입니다. 500%, 100%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죠. 우리가 전용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3종까지 있죠. 이거 이제 여러분 실무에 가면 알아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게 다 바뀌니까. 그리고 나서 준주거지역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주상복합, 상업지구는 또 달라지는데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 100%부터 시작하면 돼요. 100, 150, 200, 250, 300 그리고 마지막에 500으로 돼요. 이렇게 하나씩 올라갑니다.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준주거지역은 준호야 500 이렇게 기억했어요. 100서부터 한 칸씩 이렇게 가. 100, 150, 200, 250, 300, 300에서 500으로 딱 뛰어. 준주거지역은. 여기는 전용주거, 전용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준호, 용적률 500%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500% 맞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TRS. 훈련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시설개발 정비 세 가지다. 맞습니다. 광역계획은 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광역시장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빠르게 복습하는 거야. 광역권의 지정권자가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이면 시도, 광역단체단체 상급기관의 장관이 한다고 했죠. 그리고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여러 개가 문제가 되면 그 도 안에 있는 시군의 상급 관리청인 도지사가 한다. 다음, 광역 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같은 도 안에 있는 관할이면 시장들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면 각각의 그 시도 광역시장들 또는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앞에서 봤어요. 시도지사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는 자신의 시와 군이 속해 있는 도에 그 시 도지사에게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키워드 잡고 보는 거야. 다음,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공동으로 광역계획 수립하면 장관의 승인은 필요 없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승인 필요 없다. 알아둬야겠고. 다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에게 광역계획의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얘네들 다. 다음,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지정 시 의견 듣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장관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얘네가 어떻게 보면 그 도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반 이익을 다 이익 형량해보는 애들이 얘거든. 꼭 심의 거쳐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가의 종복인 장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 다음, 시장, 군수 등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일반 공중의 청칙,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다음,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면 그 송부받은 자료를 그가 직접 공고해야 된다. 누가 하면 안 된다? 장관이 직접 하면 안 된다. 이미 자료는 시도지사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럼 시도지사가 그거를 자기가 공고해야 된다는 거지. 다음, 기본계획 10만. 10만 이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5기, 기본계획 5년. 5년 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했다면 대통령령에 따른 이런 토지 적성평가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 아니할 수 있다. 5년입니다. 5년. 5년이 중요하죠. 그럼 5년마다 5기, 기본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타당하지 않으면요, 변경하는 거죠, 이제. 다음, 15번. 기반시설 정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건 앞에서 많이 배웠어요. 다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지정되는 개발밀도구역, 이거 지정되면 나중에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나중에 토지거래 같은 거 할 때 이런 건 제대로 알아둬야죠.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그 조문에 없어요.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개발밀도구역, 이거 꼭 알아두세요. 다음, 이런 용도 지구를 정할 때는 관리계획 위반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기반시설의 위반을 제한할 때는 5기, 항상 5라고 했어요. 5분의 4다. 기반시설, 5기 기억하시고. 관리계획의 위반권자, 국공유지는 여기는 동의받을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소유, 지자체 소유니까. 동의가 면제된다. 다음, 관리계획 위반을 받는 자는, 이거 위반하는 자가 자기 멋대로 막 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필요 비용 일부는 네가 부담해봐. 그러면 허투루는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한자에게 일부 부담을 시킬 수 있다. 나대지, 나이를 묻지 마세요. 2%죠. 나대지는 2% 미달 시 환경성 검토가 면제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개발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지고 개발계획을 지정하는 거, 해제하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된다? 장관이 해야 된다. 지자체에 맡겼다가 난리 난다. 난개발되는 거죠. 국가계획과 연관되면 장관이다. 볼 필요도 없네. 관리계획이라는 이 계획의 효력은 대외적으로 알렸을 때, 즉 고시했을 때입니다. 고시공고라고 부르죠. 시가조정구역 결정은 공사에 이미 착수했다. 그러면 신고는 적어도 해야 돼. 3개월 내. 안 했다가는 미리 한 삽 뜨고 다들 신고 없이 막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시가조정구역을 하는 의미가 없지. 왜냐면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 논의 정보가 나오면 다 삽 뜰 거 아니야. 가서 포카리는 없어. 내가 가서 삽 한 삽 딱 뜨고 사진 찍고 공사 착수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개월 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죠. 도관농자 관리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용도구역 관리계획으로 인정된다고 했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개발을 하면 결국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걸로 보는 거죠. 이걸 의제간주제도라고 불렀어요.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봐야겠죠. 농림지역.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지구가 해제됐다고 해서 기존의 그 이전의 용도로 환원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준호야 요즘 사업 잘 되니? 준오 500%입니다. 100%부터 쭉 내려간다고 했어요. 전용 2개,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3개,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 있어서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500 이렇게 간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막판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설개발 정비. 맞다. 광역계획은 장관이나 도지사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안 된다. 그리고 광역계획이 둘 이상이면 시도면 장관, 그리고 도에 관하는 도지사.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보면서 지금 저하고 하는데 몇 번 안 걸리잖아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우리가 300지문 이상, 270지문에서 300지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15분이면 볼 수 있어. 처음에는 30분이 걸리지만 나중에 15분만 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입시를 하기 전에 딱 보고 들어가가지고 답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시험 객관식도 이렇게 해. 590 애들 1차 헌법 같은 거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해요. 이거는 지금 고등고시에서 쓰는 TRS,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3단계 연상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이 수강이 끝나고 나면 30분, 15분, 나중에 10분만 해도 쭉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